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생물 다양성 협약의 의정서는 협약의 특정 부분을 구체화하는 별도 조약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카르타헤나와 나고야 두 가지 의정서가 있습니다. 협약 당사국은 생명공학에 기인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전, 취급 및 사용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는 의정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2000년 1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 특별회의에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국가 간 이동, 취급, 이용 시 사전 통보 및 합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란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예를 들면 작물과 같이 외래 유전자가 삽입된 살아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 당사국 환경으로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경우 수출국은 미리 해당 정보를 포함한 통보문을 보내고 수입국은 위해성을 평가하여 수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식용, 가공용, 사료용으로 국내에서 직접 이용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를 통해 다른 당사국들에게 바이오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자체가 새로운 사안이므로 의정서에서는 사전 예방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의 두 번째 의정서인 나고야 의정서는 협약의 3대 목적 중 세 번째 목적인 유전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더욱 자세하게 정합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시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 총회회의에서 채택하였고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 총회회의에서 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 조항은 협약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만 생물 다양성 협약이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3대 목적을 순차적으로 나열한다면 나고야 의정서는 협약의 목적 중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나머지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적절한 자금 공여라는 협약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이익 공유 수단을 예시로 든 점도 같습니다.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규정은 협약의 기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자원과 함께 토착지역 공동체, 즉 원주민 현지 사회의 전통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원 이용국이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 지식에 접근할 때에는 사전 통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 통고 승인을 받아 이용한 후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데, 이는 크게 자원재 공급과의 이익 공유와 토착지역 공동체 또는 원주민 현지 사회와의 이익 공유 두 가지로 나눕니다. 토착지역 공동체와의 이익 공유는 다시 이들 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의 공유와 이들 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이용한 이익의 공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협약에서처럼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토착지역 공동체와의 이익 공유는 해당 공동체가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릅니다. 이번에는 의정서의 협약 내용에서 추가로 접근과 이익 공유를 구체화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로는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이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연락기관을 설치하여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 지식 접근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한 책임기관을 설치하여 연락기관에서 공개한 절차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면 책임기관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내립니다.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요건 충족은 자원재 공국에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을 이용할 이용국에서도 자국 내에서 이용할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 지식 접근이 자원재 공국이나 토착지역 공동체의 사전 통고 승인, 상호합의 조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접근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국가 간 적절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접근 이익 공유 규정을 준수했는지 파악하려면 우선 관련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사국은 점검기관을 설치하여 사전 통고 승인, 유전자원 출처, 상호합의 조건 등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하며 의정서 당사국 전체 차원에서는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 체계를 두어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의정서 당사국은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유전자원 그리고 사전 통고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범지구적 다자 간 이익 공유 체계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이를 검토 중입니다. 그 외에도 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 이익 공유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개발도상국의 역량 제고, 기술 이전과 기술 협력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의 가장 획기적인 기여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접근과 이익 공유 관련 규정이 이행을 위한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 의정서를 한국에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 법 체계의 대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국제협약 중에도 생물 다양성 관련 협약이 여럿 있듯이 국내에도 생물 다양성 관련법이 여럿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생물 다양성 조치와 생물 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더욱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자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생물 다양성법은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생물 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 조치, 국가 생물 다양성 센터 운영과 외래 생물 관리 등
협약 이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카르타헤나 의정서에도 가입하여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정서에는 2017년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와 환경부, 두 부처가 맡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환경부는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책임기관은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이렇게 5개 부처가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기관 등은 연락기관인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접근 절차를 보고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합니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 접근 이용 시 국내에 신고하고 이익 공유 등 자원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생물 다양성 협약과 두 의정서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생물 다양성의 상실이 인간에게도 얼마나 해로운지 코로나19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삶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 서비스에 필수적이며 농업 생물 다양성 없이는 식량 안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물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지금 생물 다양성의 미래는 이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손에 달렸기에 세계는 행동을 위해 나섰고 각국 정부도 움직이면서 스톡홀름과 리우, 2차례 중요한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생물 다양성 협약을 비롯한 주요 환경 관련 협약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3대 목적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당사국 총회, 행정과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그리고 재정체계가 서로 협력합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생물 다양성 계획을 세우고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확인 감시하며 현지 내,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자를 육성하고 대중에게 홍보하는 작업도 협약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합니다. 2020년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 시행 기간도 만료되고 2050년 비전을 향해 또 다시 10년 계획을 세우는 지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의 가치관과 사회 구조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그리고 지구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에 달렸으니까요. 긴 시리즈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잘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